오늘 KTX 오영식 사장이 사임을 했죠. 국회 국토위에서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요. 여야 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이 이루어지면서 난장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보시죠. 사실 오늘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3시에 자유한국당 다 빠져서 그럼 원내대표 경선하러 갑니까? 그게 회의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사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개최된다는 얘기를 위원장님으로부터 두 간사로부터 일절 듣지 못하고 언론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혜원 간사님 통지 못 받았습니까? 행정실에서 정식 문자를 남겼는데 문자 확인해 주십시오. 오전 10시 간사 간 협의 시간을 통지를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분명히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해가지고 3시에 자유한국당 다 빠져서 그럼 원내대표 경선하러 갑니까? 그게 회의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님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일입니다. 이혜원 의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혜원 의원은 시간부터 지켜요. 여기가 깡패 집단이야? 근데 흠퍼 부리지 말죠. 위원장 완전 타는 어디 가서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하고 이렇게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진행한 것에는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해결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빠졌다 소리 안 나올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네, 최단비 변호사 앉아 계시던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도 오늘 오전 상황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봤는데 너무 고성이 오가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 코레일 사고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원인 분석도 많이 필요한 건데 국회가 지금 오늘 저 현장에서 원인 분석을 하기는 굉장히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잖아요. 3시부터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도 뭐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여전히 여야 의원들은 저기서도 또 뭐 고성을 오가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뭐 원인. 질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게 아니라 이제 회의 시간 자체를 가지고 저런 건데 어떤 원인과 어떤 분석 이런 것들보다도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역시 또 여야 간에 또 힘겨루기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전히 의원들의 생각은 딴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네, 회의가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안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안해하면서 지켜본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영식 사장이요.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국토위 출석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이죠.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일 그 강릉선 탈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이미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었습니다만 뭐 우선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을 복구해서 다시 열차 운행을 정상화시키고 직원들을 추스리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했고요. 월요일 첫 차 개통시키면서 고객분들과 함께 서울로 귀경하고 나서 하루 동안 좀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한 바가 있으며 또 어제 대통령께서 또 이러한 최근 KTX 탈선 사고를 포함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또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도 더더욱 코레일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더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공식적인 사퇴변은 아니었고 저희 YTN 취재진이 이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내밀한 고민이 묻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퇴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긴 해요.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 사퇴 시점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찌됐건 국회에서 지금 이제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그 직전에 이제 그만 이제 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 야당 쪽에서는 결국
이거 현안 질의받기가 거북하니까 미리 그만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제 지적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더해서 사실은 또 오늘 또 이 오 전 사장이 논란을 좀 유발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네. 그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이 공기업의 이제 그 선진화가 네.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딱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그만뒀단 그러니까 이전 말이에요. 정부의 책임을 예, 떠넘겼다고 그런데 볼 이 수 공기업 있는, 네. 그 선진화라고 하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한 거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론 오래 누적된 그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현재의 문제로 이제 드러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긴 한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 책임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거 지난 정부 시절에 네. 책임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이게 들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또 분노를 하고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전개가 된 겁니다. 네. 오영식 사장이 이제 이 열차 전문가라든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철도 민영화 문제라든지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외주화의 비율이 높습니다. 외주화를 많이 주면 줄수록 경영평가가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그런 건 당연히 지적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지금 오영식 사장이 이 상황에서 저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우가 바뀐 거죠. 네. 일단 지금 3주간 10번 정도의 사고가 있었고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사고의 원인은 어떤 그 점검을 잘못하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부터 원인을 드니까 네. 그런 이제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코레일의 근무 기간의 해이라든지 예. 점검을 잘 못한 거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징후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일단 본인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된 다음에 그러나 구조적으로 향후 네. 이원화되어 있는 걸 좀 일어난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저렇게 공기업 민영화가 문제다라고 네.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사실 국회에 출석을 했었어야 됐는데 쪽지 한 장이 전달이 돼서 상당히 이제 부사장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오영식 사장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라고 이렇게 쪽지에 쓰여진 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에게 전달이 됐던 것이죠. 대신 정윤수 부사장이 나와서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답변을 했죠. 이런 모습이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태 시점을 이제 오늘로 꼭 잡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국회 현안 질의가 이제 예정이 되니까 결정이 되니까 그걸 피해서 그만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비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 물론 네. 이제 당장 열차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수습 기간을 조금 거친 다음에 사퇴를 해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적이 지금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한테서요. 단적으로 나온 말이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차다 이런 말을 저기 네. 현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오영식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음에 책임질 사람은 이제 김현미 장관에게 책임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도망가듯 나가는 게 책임 없는 정부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민경욱 의원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사고를 좀 수습하고 최소한도 본인이 이제 2월 달에 코레일 사장을 왔었거든요. 오영식 네. 전 의원입니다만. 네. 그럼 적어도 사고 원인은 알아내야죠. 사고 네. 원인에 대한 것들은 분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차분히 이제 사태의 수순을 밟았어야 되는 건데 네. 원래 이제 본인 얘기로는 오영식 사장 얘기로는 전 사장이 아직 뭐 사표 수리는 안 됐으니까 네. 일단 뭐 사고가 났을 때 사퇴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 때문에 오히려 더 사퇴를 빨리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사고의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수습의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그때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그야말로 국회의 그런 어떤 그 회의를 앞두고 현안질을 앞두고 네. 사퇴하면서 쪽지 하나 가지고 달랑 불출석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토위는 결국 오영식 사장 대신 정인수 부사장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지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때 안 나타나세요? 제가 지금 이 안에 있어서 지금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전체 지금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저 문제 책임이 있는 분, 지금 사표 우리 손 차관님, 오영식 사장 사표 처리 되셨어요? 정확한 업무 보고를 했습니까? 사장님한테? 왜 날씨 탓을 거기서 하게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 뭐 좀 잘못됐는데요. 현재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사고를 수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만 보고. 아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해야지. 그 신문에 내가 어디 보니까 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러면 날씨가 10도 영하 10도 내려가는데 그럼 러시아에서는 맨날 고장 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유튜브도 올라와요. 그 공기업 사장이 저희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사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도 되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낙하산 인사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야당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사고 나고 난 직후에 지금 이제 오전 사장의 사표 수리가 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안 됐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사장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국회 회의는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거죠.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표 수리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만두는 거니까 그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처음 나온 코레일 그 사장의 설명이 너무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기온 급강하 때문에 철로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씨 탓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분을 많이 유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이게 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지적이 나왔던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결국은 자진 사퇴로까지 연결된 가장 결정적인 그 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이제 일부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임원진 교체된 것까지 다 지금 언론이 좀 확인을 해서 보니까 정권 교체되고 나서 전문성 없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니까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지적을 정권 지금 하고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네. 상황입니다. 오후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 강릉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항공조사위원회에서 원인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빈번했던 사고들에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코레일의 차량 정비라든가 이후 대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고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고 원인을 두고도 코레일 측이랑 철도시설공단이랑 좀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좀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얘기는 철도시설공단이 애당초 시공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애당초 그 이제 선로 전환기가 지금 사고의 핵심 부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회선이 거꾸로 연결되도록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작업 설계도 자체가. 그러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건 철도시설공단이 애당초 설계와 시공을 잘못한 게 되겠죠. 코레일의 이제 관리 책임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만 말하기도 어려운 게요. 그 이전에 또 여러 그 빈번한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설령 시공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거의 매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시공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코레일의 그런 것들은 그런 얘기들은 변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양쪽 다 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철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이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사고가 이제 빈발한데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진상을 알면 국민들이 더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게 더욱 좀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도 좀 부실하고 뭐 보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인력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뭐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기초가 굉장히 이제 부실해진 것이 지금 여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이 코레일 철도 이용하는 국민들이 1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좀 책임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죠.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